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상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사람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강인해지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기업가이자 스토아 철학의 실천가인 앤드류 맥코널은 자신의 책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전합니다. 삶에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더 나은 삶의 재료로 바꿀 수 있다. 오늘은 그의 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욱 강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류가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내기 훨씬 전부터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위기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내면을 돌아보고 잠재된 내면의 자원을 끄집어낼 기회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깊이 파고들라. 너희에게는 너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힘이 있다. 올바른 힘을 찾아내고 활용하라. 에픽테토스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모든 난관과 기회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그는 가장 힘든 난관이 닥칠 때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했다. 불운하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위기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위기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인간으로 기억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공황이라는 국난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남북전쟁의 주역 에이브러함 링컨 같은 지도자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각기 상상하기 힘든 위기를 마주하고 싸운 덕분에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다. 개인적, 직업적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임으로써 인생의 통제 가능한 영역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당대 최악의 순간을 이겨내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후세에까지 능력을 보여주었다. 에픽테토스는 또 이런 말을 남겼다. 사자와 히드라, 사슴과 멧돼지,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악한 범죄자들이 세상에 없었더라면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았는가? 신화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인물의 위대함은 그가 어떤 장애물을 극복했느냐로 결정된다. 그러니 무조건 장애물을 피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곤경은 피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곤경이 닥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곤경을 마주하고도 불평하는 대신 그 곤경이 연마제로 작용해 더욱 광채나는 인물이 되리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우리 역시 곤경이 닥칠 때 그것에 짓눌려 이전보다 못한 존재로 쪼그라들지 아니면 그 마찰력을 이용해 이전보다 더 빛나는 광택을 지닌 사람으로 거듭날지 선택해야 한다. 끔찍한 사고를 겪고 최고의 탐험가로 거듭난 남자의 조언. 2008년 콜린 오브레디는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대학 시절부터 여름방학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으며 꿈꾸었던 세계 여행이 한순간에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린 탓이었다. 태국 코타오 섬에서 장난삼아 불붙은 밧줄을 뛰어넘는 줄넘기에 도전했다가 점프 타이밍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등 위에 젖은 밧줄이 몸에 감겨 다리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고 말았다. 콜린은 태국 본토의 전문 의료기관으로 옮겨졌는데
의사는 앞으로 2번 다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지구 절반을 단숨에 날아온 어머니는 그런 가혹한 선고를 듣고 나서 며칠 뒤에 그에게 물었다. 여기서 나가면 뭘 하고 싶니? 목표를 세워야지. 콜린은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농담이 나와요? 내 인생은 끝났어요. 하지만 콜린의 어머니는 결코 농담하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부탁 하나 하자꾸나. 눈 좀 감아보렴. 나는 네가 여기서 나간 뒤에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 콜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 네가 그 일을 하는 장면을 떠올리고 그 순간을 포착해봐. 어머니에게 실망을 안기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온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콜린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가 쓴 감동적인 회고록 불가능한 최초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무슨 까닭인지는 몰라도 내가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기였다. 콜린의 어머니는 아들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눈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렇게 대답했다. 네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 벌써 눈에 보이는구나. 사고 18개월 뒤 콜린은 시카고에서 벌어진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해 완주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우승까지 차지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상품 트레이더라는 금융계의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제2의 인생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먼저 철인 3종 경기의 프로 선수가 된 그는 미국 대표팀에 선발되어 6대륙의 25나라에서 경기를 펼쳤다. 그 다음에는 모험가로 변신해 탐험가 그랜드슬램과 세븐 서미츠에 도전한 끝에 세계 기록 보유자가 되었다. 에베레스트를 포함해 모든 대륙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물론 북극과 남극점까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복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 후에도 콜린은 2018년에 남극 대륙을 단독으로 아무 지원 없이 별개의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횡단하는 일찍이 그 어떤 인간도 해내지 못한 위협을 세계 최초로 이뤄낸 인물이 되었다. 어느 스승은 콜린에게 위기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처음부터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바꿔 말하면 사장에서 소개한 리치와 게리처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모든 위기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다면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랜 고민 끝에 콜린은 자기가 겪은 위기를 일종의 도미노에 비유해 대답했다.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적응하는 것뿐이다. 사고 이후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밤, 남극 횡단 중이던 콜린은 텐트에 혼자 누워 자신의 지친 육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패배는 승리와 분리되지 않는다. 상처와 승리는 둘 다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구분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결과물이 지금의 나고, 그래서 지금 나는 얼음판 위에 이 조그만 세상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어깨에 진 짐의 무게에 짓눌린다. 내 짐은 나의 구원이기도 했던 듯하다. 당신이 누구이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노라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이다. 교통체증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놓친 일상적인 비극부터 그보다 훨씬 심각한 온갖 사건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물을 마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당신은 브루스 리나 콜린 그리고 크리스토퍼가 겪은 것 같은 극도의 시련을 경험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시련을 발판 삼아 미래로 달려갔듯 당신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똑같은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른다. 그 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감사하고 나아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달리 어떻게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지를 돌아보는 자세야말로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열쇠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좋을까? 에픽테토스의 스승이었던 가이우스 무소니우스 루푸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떨까? 상황이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최고의 결과로 이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라. 여기까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찾아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이 나를 더 단단하게, 더 큰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이하느냐입니다. 도망치거나 좌절하는 대신 그것을 기회로 삼겠다는 의연한 마음가짐. 그 태도가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련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에너지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